안녕하십니까. 소방기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2020년 1, 2회 기출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1회와 2회 동시에 치러졌기 때문에 1, 2회로 진행이 되었고 거기에 대한 기출문제풀이를 시작한 것입니다. 61번입니다. 분말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분말 소화 설비의 소화 약재는 이라는 문제입니다. 우선은 이제 차고 또는 주차장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제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분말 약재는 제3종 분말밖에 없습니다. 제3종 분말. 자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차고 또는 주차장 하면 제3종 분말이 나와야 되고요. 보기를 살펴보자면 보기 1번 인산염을 주성분으로 한 분말. 네, 1번이 정답이죠. 인산염이 제3종 분말을 얘기합니다. 플러스 이제 어떻게 더 얘기를 하느냐? 제1 인산 암모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3종 분말 하면 인산염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제1 인산 암모늄이라고 얘기하기도 한다는 거 기억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보기도 나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2번 탄산수소 칼륨을 주성분으로 한 분말. 이거는 제2종이죠. 보기 3번 탄산수소 칼륨과 요소가 화합된 분말. 이거는 제4종입니다. 보기 4번 탄산수소 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한 분말. 이거는 제1종이죠. 그래서 분말별 성분은 소방 원론에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3번입니다. 물분모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물분모 소화 설비의 설치 장소별 1제곱미터당 수온의 최고 저수량으로 맞는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이제 물분모 소화 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치 장소에 따라 저수량이 달라지고 있죠. 왜냐면 장소에 따라 가압 송수 장치 토출량이라고 해서 이제 저수량을 구하기 위한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1번 차고 30m per 미니 곱하기 20분 곱하기 바닥 면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고 같은 경우에는 30이 아닌 20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고요. 보기 2번 케이블 트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 곱하기 20분 곱하기 투영내 바닥 면적. 네, 맞습니다. 12가 맞고요. 네, 20분도 맞습니다. 보기 3번 컨베이어 벨트 37 곱하기 20분 곱하기 벨트 부분의 바닥 면적으로 되어 있지만 컨베이어 벨트는 37이 아닌 10이 맞습니다. 보기 4번 특수가연물을 취급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같은 경우에는 20이 아닌 이제 10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20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각 장소별로 맞는 얘기니 여러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여기 리트 퍼 미닛이라고 되어 있는 가압 송수 장치 토출량을 반드시 기억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해설에 보면 이렇게 표로 이쁘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 꼼꼼하게 기억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얘기는 2번 케이블 트레이이기 때문에 2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7번입니다. 호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바닥 면적이 180제곱미터인 건축물 내부에 호스릴 방식의 호소화 설비를 설치한 경우 가능한 호소화 약재의 최소 필요량은 몇 리터인가? 단 호수 잡결구 2개, 약재 농도는 3%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호스릴 방식의 호소화 약재 필요량은 어떻게 구하냐?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보다 아래일 경우, 두 번째는 200제곱미터보다 이상일 경우입니다. 이상, 미만. 그렇기 때문에 200제곱미터라면 이제 2번에 있는 식을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식을 정리하자면 Q는 N 곱하기 S 곱하기 6000. 네, 식을 정리하자면 200제곱미터보다 미만일 경우에는 Q는 N 곱하기 S 곱하기 6000 곱하기 0.75고요. 2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N 곱하기 S 곱하기 6000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여기 0.75죠. 200제곱미터보다 아래일 경우에는 이렇게 0.75를 곱해줘야 된다는 거 기억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80제곱미터죠. 그러니까 이거는 200제곱미터보다 아래이기 때문에 1번의 식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번의 식을 한 번 더 적어주고요.
한 번 더 적어주고 이제 의미하는 바는 해설이 있으니 한번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문제를 풀어보자면 N 같은 경우에는 호수 접결구 개수기 때문에 최대 5개지만 현재는 2개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2를 넣어주고요. S는 농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농도는 3%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3%는 0.032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6000을 곱해주고요. 그다음 0.75를 곱해주면 실시간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270이 나오네요. 270리터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 2번이 정답이라는 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호슬 방식 같은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미만일 때랑 이상일 때 식이 달라진다는 거와 이 식들을 암기를 해야겠죠. 암기를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공식 기억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2번입니다. 난방 설비가 없는 교육장소에 비치하는 소화기로 가장 적합한 것은 단 겨울장소의 겨울 최저 온도는 마이너스 15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난방 설비가 없다고 하죠. 최저 온도가 마이너스 15도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낮은 온도에서도 동결이 되면 안 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도 동결이 안 되는 소화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 강화액과 분말이 있습니다.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사용 온도가 마이너스 20도씨에서 40도씨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5도는 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보기를 보면 이제 분말 소화기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4번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ABC 분말 소화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소화기 중에 하나죠. 그래서 건물을 보면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소화기를 확인을 해보면 이제 90% 이상이 아마 ABC 분말 소화기일 겁니다. 한번 지나가다가 보시면서 확인해보는 것도 여러분들 이제 학습의 의욕을 높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뭐 지나가는 길 궁금하면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9번입니다.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에 화재 안전 기준상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장소의 구조 기준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보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묻고 있는 것은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의 이제 구조 기준을 묻고 있는 거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1번. 창고 내의 선반의 형태는 하부로 물이 침투되는 구조로 할 것. 네, 맞는 얘기고요. 보기 2번. 천장의 기울기가 1000분의 168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자를 지면과 수평으로 설치할 것.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보기 3번. 천장은 평평하여야 하며 철제나 목재 트러스 구조인 경우 철제나 목재의 돌출 부분이 102m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네,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보기 4번. 해당 층의 높이가 10m 이하일 것. 다만 3층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층의 바닥을 내화 구조로 하고 다른 부분과 방화구에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4번이 이제 틀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높이의 기준은 10m가 아닌 13.7m가 되는 것이고요. 층 같은 경우에도 3층이 아닌 2층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구조 기준 같은 경우에는 규정집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사실 양이 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숫자 중심으로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높이는 13.7, 목재의 돌출 부분은 102, 기울기는 1000분의 168 이런 식으로 전체를 외우기보다는 핵심 단어와 숫자를 외워주면 여러분들 조금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답 4번 확인하고요. 이상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 2020년 1, 2회 기출문제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